자,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 민속뿐만이 아니라 매스미디어에서는 어떠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에게 신비한 태몽이 있었다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 지금 사람들이 많이 믿죠. 그래서 이제 태몽을 꿨을 적에 이게 신앙적인 대상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한 태몽에 대한 민속적인 신앙, 또 고전소설에서 주인공들의 영웅성과 특별한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행장이라고 있습니다. 행장이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의 일대기를 적는 것을 행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행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묘 앞에 공적을 치사하는 그 신도비라고 있습니다. 신도비. 이러한 거를 세울 적에 신비한 태몽이 있었음을 기록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거를 갖다가 적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선인들이 태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일대기를 적은 행장일직에 일대기의 시작이 이러이러한 태몽으로 태어났다. 또 공적을 세우는 신도비에도 누구는 이러이러한 태몽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떠한 그 일생의 행적을 태몽으로부터 시작하는 데서 태몽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라든지 어떠한 그 물을 담아두는 연적에서도 태몽의 속신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몽으로 용꿈을 꾸고 난 후에 용꿈의 상징임이 그대로 부귀 권세를 누리는 아이의 탄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몽룡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을 갖다가 그리거나 또는 이제 이걸 갖다가 악기를 몰아내는 벽사용으로 사악함을 몰아내는 벽사용으로 쓰였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복숭아 태몽이 아들과 남자를 많이 낳는 상징이기 때문에 연적 같은 그림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숭아를 갖다가 그려는 태몽이 아들을 바라고 또 자식을 많이 두기를 바라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몽룡도 그래서 이 용을 그린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제 용꿈대로 이렇게 장차 용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라 이런 그 민속적인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몽룡도 이렇게 이제 몽의 그림을 갖다가 용의 그림을 갖다가 꿈속에 본 용의 그림에서 이러한 이제 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이러한 것을 이용한 거짓 꿈이 있습니다. 거짓 태몽 꿈. 그래서 용꿈을 꾸고서 좋은 태몽 꿨다고 이렇게 남녀 인연을 맺든지 곤란에 빠진 신부를 권하기 위해서 용꿈을 꿨다고 하면서 위기를 수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으니까 용꿈을 갖다가 이제 꿨다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신부가 이렇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신부가 이제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혼례 할 적에 그 전에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출생을 하니까 그 아기를 갖다가 다리 밑 같은 데다가 감추죠. 감춰놓고서 이제 얼마 있다가 거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밑에 사람 보고 야, 내가 어젯밤에 이 다리 위에서 용이 날아 올라가는 꿈을 꿨는데 이 다리를 잘 좀 살펴봐라. 이제 거기다 감춰놓고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기가 응아하고 오니까 이거는 하늘이 나에게 점지해준 아들이야. 내가 잘 키울 거야. 이런 식의 용꿈을 빌어서 이제 위기를 수습하죠. 또는 여기 지금 이제 거짓 지어낸 이제 용꿈이 있는데
이제 가짜 꿈으로 주모를 건드린 건달이 있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러한 사례인데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전해오는 얘기로 주모가 굉장히 미인이 돼서 이 어떠한 그 못된 건달이 어떻게 저걸 해보려고 그래도 이제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저 주모를 갖다가 주모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하룻밤을 지낼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주모에게 들려서 나 어디 이제 한양 간다 이제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한 잔 마시고 한양을 갖다 간다고 갔다가 실제 옵니까 안 옵니까? 한양에 올라간다고 했다가 어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늘어지게 자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주막집으로 가는 겁니다. 주막집 가가지고 이제 왜 한양에 안 가고 지금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고서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꿈에 청룡이 와서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더라. 뭐 청룡은 왼쪽 소매로 들어왔고 황룡은 오른쪽 소매로 들어왔다. 내가 좋은 태몽을 꿨으니까 나는 장차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훌륭한 아들을 갖다가 낳기 위해서 내가 집에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주막집의 주모가 좋은 용꿈의 태몽을 꿨대는데 자기가 그 건달하고 관계를 해서 그 용꿈의 태몽을 꾼 자식을 낳으면 이 다음에 그 자식이 잘 되면 자신이 자식의 덕을 볼 테니까 그러면서 그 건달을 유혹해가지고 그 황룡이 날아드는 태몽을 꿨으니까 그 건달하고 하룻밤을 갖다가 자는 것을 자청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참 요즘에는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 되겠지만 옛날 선인의 꿈을 믿는 데서 용이 날아드는 꿈을 꿨다. 훌륭한 인재를 낳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참 설화적인 민속적인 거짓 꿈을 이용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만서의 기생옥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생에게 이렇게 용꿈을 꿔서 그렇다고 이제 고향에 빨리 가야 된다니까 기생이 뭐 그럴 거 없이 자기 기생이 욕심이 나죠. 용꿈 꿨다고 하니까 자기가 언제까지 기생만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 남자하고 자서 용꿈의 아들을 낳으면 나중에 아들이 잘 되면은 자기도 좋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몸을 허락하는 거짓, 용꿈을 거짓으로 얘기해서 바람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옛날 그 우리 민중이 믿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게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뭐 드라마나 뭐 이런 쪽에서 이러한 그 탐험에 관해서 이렇게 좀 방송의 소재로 많이 그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 그 미녀들의 수다 이런 프로를 보니까 각국의 태몽 이야기 이런 쪽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미디어에서의 그 활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한 드라마 전개에서 태몽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떠한 이제 사건 전개를 풀어나가죠.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전개를 풀어나가고 또는 이제 뭐 드라마상에서 이제 거짓 용꿈을 꾸었다고 남편을 불러들인 얘기가 나오죠. 뭐 이거는 진짜로 한번 써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신혼의 부인이 남편이 뭐 맨날 이렇게 술 먹냐고 늦게 들어오면 뭐 용꿈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젯밤에 용이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아마 좋은 태몽이다.
귀한 인재를 낳을 태몽이니까 당신 오늘 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꿈의 신비성을 이용해서 지어낸 거짓 태몽으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재치 있는 아내. 이런 것이 이제 드라마에서 이렇게 좀 이용되고 있는 거죠. 또 좀 황당한 좀 얘기가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로 거짓 태몽을 이야기하면서 임신했다고 사기극을 쳤는데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오기를 이 여자가 간경화에 걸려서 이제 복수가 차오르는 이제 50대 여자인데 사귀는 남자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내가 그 태몽 꿈을 꿨다. 용 2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태몽을 꿨다라는 말로 거짓 말을 하게 되죠. 이러한 용 2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태몽을 꿨으니까 훌륭한 자식을 둘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치는데 실제로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배에 복수가 차오르는데 남자는 복수가 차오르니까 진짜로 임신한 모양이다 해가지고 동거하던 남자를 속여서 1200만 원을 챙기고 달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참 이런 사건은 우리가 꿈을 믿지 않고서는 어떠한 태몽을 갖다가 믿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태몽의 세계를 갖다가 믿는 거죠. 이렇게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태몽을 꿨다. 그리고 나서 배가 불러오니까 진짜로 임신한 모양이야. 이렇게 참 우리 뉴스에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참 신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거북이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 보통 거북이 하면 어떤 그 장수의 동물이죠. 거북이 하면은 장수의 동물인데 이 아이가 거북이의 태몽으로 태어났는데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졌답니다. 근데 아파트의 12층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팔과 어깨에 골절상만 있고 목숨을 건졌는데 태몽에서 장수의 상징인 거북이 태몽으로 태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가 이제 오래 사는 상징이니까 어부가 거북이를 잡아 건네주는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가 12층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아남았다. 어떤 거북이 태몽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거북이 태몽이었는데 바다에서 이렇게 조난을 당했는데 신기하게도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밑에서 뭐가 하나 받쳐주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거북이가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그 거북이 목을 잡고서 거북이가 이렇게 육지로 안내해줘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태몽이 거북이 태몽이었습니다. 참 신비롭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몽에서 이런 걸 갖다가 알 수 있는데 꿈속에 나타난 태몽표상의 동물이나 식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몽에 관한 제 이야기를 마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꿈을 갖다가 피라미드 세계로 비유했을 적에 가장 밑바닥에 가장 넓고 가장 두텁게 자리 잡고 있는 세계가 예지적인 꿈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지적인 꿈의 세계 중에 가장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는 세계가 바로 태몽의 세계입니다. 이 태몽은 생생하고 강렬한 것이 특징이고 20년, 30년이 지나서도 꿈의 예지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태몽 또는 나아가서 자식들의 태몽을 살펴봐서 태몽 속에 등장된 어떠한 태몽 표상물과 유사한 관련 있는 인생길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몽을 한갓 미신의 영역이다, 부질없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태몽에 어떠한 장차 인생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 우리 태몽 속에서 뭔가 아이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가 숨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태몽을 갖다가 좀 효용적으로 받아들여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태몽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